제가 직접 가서 직접 만나서 직접 타보겠습니다. 가! 보! 리! 네, 한미 정상회담을 전후해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사면론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하는 목소리도 여전히 높습니다. 형평성과 법 감정에 비추어 타당성이 있는지 근본적인 의문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현장을 취재한 양시창 기자와 함께 자세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이재용 부회장이 형기가 얼마나 남은 겁니까? 네, 우선 이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관련 재판 선고 일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예. 이 부회장은 2017년이었죠. 1심에서 징역 5년을 받았지만 이듬해 2심에서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서 석방됐습니다. 하지만 다시 1년 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2심 판결을 파기환송했고요. 지난 1월에 서울고등법원의 최종 선고가 있었습니다.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부회장이 자신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서 박 전 대통령에게 적극적으로 뇌물을 건넸다고 봤고요. 또 이 돈을 회사 돈으로 댔을 뿐만 아니라 범행을 은폐하려고도 했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내년 7월이 만기 출소일이거든요. 그러니까 현재는 형기를 절반 정도 채웠고 한 1년 이상 남았습니다. 여론이 있다고는 하는데 최근에 보니까 또 사면 관련 기사가 많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사실 이 부회장의 사면론은 구속 수감된 직후부터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조금 변화가 있는데 처음에는 사면 가능성을 예상하는 기사가 주를 이뤘다면 최근에는 사면을 촉구하는 기사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달 27일이죠.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을 비롯해서 이 경제 5호 단체장이 청와대에 정식으로 이 부회장에 대한 사면을 건의한 직후부터는 경제지를 중심으로 이 사면에 불을 등기고 있고요. 또 여기에 주한 미국 상공회의소가 청와대에 이 부회장에 대한 사면을 요청하는 편지를 보낸 사실이 이번 문재인 대통령의 방미 기간 중 드러났죠. 그래서 미국 재계도 사면을 원하고 있다, 이런 보도가 잇따랐습니다. 또 일부 종교계까지 이 특별 사면 요구 목소리에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반도체 산업 경쟁이 어느 때보다 치열해지고 있는 만큼 이 기업 총수가 역할을 해야 한다는 이른바 반도체 산업 역할론이 주된 근거입니다. 그러면서 이재용 부회장 사면론은 이제 정치권으로 옮겨갔습니다. 민주당은 묘하게 대권 주자들도 그렇고 의견들이 조금씩 다른 것 같고 국민의힘은 뭐 다 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번 정치권 얘기 좀 들어봅시다. 말씀대로 국민의힘을 먼저 보면 국민의힘은 오늘도 문 대통령이 결단해야 한다면서 사면을 촉구하는 의견을 냈습니다. 주호영 당대표 후보자의 발언을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지금 전 세계가 반도체 전쟁이 붙어 있는 상황이고 반도체 전쟁은 엄청난 거액의 투자가 전제돼야 하는데 소위 오나가 아닌 고용 사장이 그런 것을 결정하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시간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이재용 부회장이 저렇게 오래 있을 경우에 만약에 삼성 경영에 문제가 생기고 삼성이 반도체 전쟁에서 진다면 그것은 국가적으로도 손해이거든요. 그런 사정을 감안해서 대통령이 결정해달라는 거죠. 반면 여당에서 이 부회장의 사면에 가장 목소리를 높이는 건 대선 출마를 선언한 박용진 의원입니다. 제가 직접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직접 보시죠.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해야 된다는 이 법치주의 원칙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국정농단 적폐 세력들과 관련해서 경제사범과 관련해서는 사면 불가다라고 하는 대통령의 공약도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에게 약속한 대선 공약.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의 원칙이 저는 잘 지켜져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정치에 세과시 줄 세우기, 개파 정치, 구태 정치가 있다고 하면 경제 총수 중심 구태 경제 인식들이 아직 여전히 남아있는 것 같아요. 삼성이 무슨 구멍가게도 아니고 총수 한 명이 있다 없다에 따라서 이른바 중요한 회사에 문명이 걸려있는 문제들에 대해서 판단도 못하고 결정도 못한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아주 지극히 단세포적인 접근 방식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적어도 삼성이라고 하는 기업이 글로벌 기업으로서 본인의 자신들의 어떤 이익과 또 시장 상황에 대한 대응과 이런 것들은 얼마든지 능동적으로 해나가는
과정이거든요. 실제로 지금 뭐 백신 관련 혹은 뭐 반도체 관련해서 이재용 부회장이 수감돼 있다고 그래가지고 이번에 대통령 방미하는 과정에서 삼성이 무슨 결정을 못했나요? 전혀 그런 거 아니잖아요. 네, 여당 대선 주자 중 선두를 달리는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사면 문제는 통치 행위에 가까운 매우 정무적이고 고도의 정치적 판단이 필요한 영역이다. 또 대통령이 국민의 뜻을 존중해서 합리적으로 할 것이라고 본다. 이런저런 의견을 내는 것 자체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내놨고요. 또 역시 대권 도전을 선언했죠. 이광재 의원은 조금 다른데요. 미중 기술 패권 경쟁 구도에서 반도체는 세계 기술 경쟁의 정점에 있다. 현재 굉장히 중요한 시기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사면 검토 필요성을 내비쳤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그렇지만 또 과거에도 유독 재벌 총수들에 대해서는 감형, 사면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던 것 같은데요. 뭐 형평성이나 법 감정에 비춰서 맞을까 이런 근본적인 의문도 좀 제기되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시민단체가 강하게 주장을 하고 있죠. 한국진보연대와 민주노총 등 일부 시민단체들이 어제 그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부회장 사면 반대를 강조했습니다. 그 발언을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국정을 농단하는 그 사람들은 너무나 유유자적하게 웃으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나라입니까? 이게 나라라고 외쳤던 그분들은 도대체 어디 가서 뭘 하고 있습니까? 저는 단호하게 외칩니다. 법은 법대로 돈이 있든 없든 지위가 높든 낮든 공평하게 진행돼야 됩니다. 네, 재벌만 특혜를 주는 건 법 원칙에도 맞지 않고 촛불 정신에도 어긋난다는 주장이죠. 근데 이런 큰 원칙들에 더해서 이 부회장의 사면이 이루어지면 안 된다는 또 다른 이유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이 부회장의 국정농단 혐의에 대한 판결은 끝이 났지만 여기서 촉발된 불법 경영 승계 의혹에 대한 재판은 제가 보니까 지난 20일에 3차 공판이 열렸거든요. 그러니까 아직 초기 단계입니다. 이 의혹과 관련해서 이 부회장이 받는 혐의는 자본시장법 위반, 또 부정거래, 업무상 배임 등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물론 재판 진행을 봐야겠지만 여기서도 중형이 내려질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만일 국정농단으로 수감 중인 이 부회장에 대한 사면이 이루어지면 이 남은 재판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는 주장입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수감 중인 상태에서 또 다른 삼성물산 합병 관련 이제 주가 조작 사건하고 삼성 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사건으로 형사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이 와중에 이제 뇌물죄 사건에 대한 사면이 이루어진다면 현재 진행 중인 사건의 재판에 현저한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이것은 이제 재판권 침해 논란이 생길 수도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히 판단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사실 말씀대로 그 재벌 총수에 대한 사면 논란은 어제 오늘의 이 문제가 아니죠. CJ 이재현 회장이 가장 최근인 2016년에 특별 사면을 받은 것을 비롯해서 현대차 정몽구 회장은 2008년, 또 고 이건희 삼성 회장도 2009년에 특별 사면 대상이 됐습니다. 또 SK 최태원 회장과 한화 김승현 회장은 각각 2차례씩 사면되는 특혜를 누리기도 했습니다. 대부분 건강 악화나 기업 경영 뭐 이런 이유였는데요. 공교롭게도 이 기업 총수들은 모두 현재 야당인 국민의힘 전신 여당 집권 시절에 모두 사면됐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에서는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뭐 재벌의 총수로서 전체 경영을 지휘할 사람으로서 대단히 중요한 지위에 있다는 건 뭐 분명히 뭐 이해할 수 있는 일인데, 다만 이재용 부회장 같은 경우는 끝나지 않은 중요한 재판들이 계속 또 남아 있다라고 하는 것까지 따지면 뭐 대통령이 결단할 문제이긴 합니다만은 형평성도 따져봐야 되고 과연 이런 선례를 남겨도 되겠는가라고 하는 문제도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과연 국민이 또 얼마나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나름대로 수긍해 줄 거냐 이것도 따져봐야 되고 그렇습니다. 따져볼 거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양시장 기자 수고했습니다.